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이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쭉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는 성인에 관한 성매매고, 오늘은 성인에 관한 성매매가 아닌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매매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아동 성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는 법률 규정 자체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행위를 처벌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일반 성매매보다 더 특별법으로서 뭐 둘 사이에 특별법이 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그래도 특정 부류에 관한 행위들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PD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네, 네, 떨지 마시고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반인에 관한 성매매와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매매 네. 중에 뭐 어떤 것이 더 형량이 높을까요? 당연히 아동 성매매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형량이. 맞습니다. 네. 네,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가 더 당연히 높은데, 우리가 사람적으로 생각해도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을 당연히 더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 관해서 침범하거나 범죄를 행위하는 것은 당연히 더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성적 보호 자기 결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그런 규정과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자기 성에 관한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그런 것을 더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침범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더 큰 처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가 당연히 느껴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했고, 제13조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1항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2항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및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항, 2항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범죄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가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1항, 2항 각각 3항인데, 1항은 성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2항은 성을 사도록 권유하고 유인한 사람, 그래서 3항은 16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아동 청소년 혹은 이제 장애 아동에 관한 처벌에 가서 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 관련해서 조금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아동 청소년의 성매수와 관련돼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위안과 관련된 건데, 권유를 한 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이 직접 자기가 성매매 의사를 밝혀서 했는 경우에는 하면 2항으로 처벌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일단 1항에는 되겠죠. 아동 청소년이 아동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항상으로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면 과연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랜덤 채팅을 통해 가지고 올리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에서 뭐 이제 매수자를 찾는 경우, 이 경우에 이 남성과 했는 경우 과연 하면 말씀드렸던 이제 권유나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있는데, 대법원은 지금 현재 거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유인하는 행위다, 그것도 어른들의 생각을 더 높게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도 권유나 유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처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죠.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과연 하면 아동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과연 그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러면은 형사상의 처벌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일단 학업식 판례들을 보면은 주로 형량은 대충 징역형 1년 정도가 선고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집행유예가 붙는데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는 초범 혹은 1회 이 경우에만 보통 집행유예 같이 붙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의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그 아동 성매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시거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성은 어른으로서 당연히 지켜보아야 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 아직 성이 정체가 되지 않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그 다음에 성을 폐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더더구나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강제 추행에 관한 문제까지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동에 관한 성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소중히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상희에게 상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